25장 상대론입니다. 목차는 5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1번, 2번, 3번, 4번은 특수상대론에 대한 이야기이고요. 5번은 일반 상대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특수상대론 중에서도 시간 팽창과 길이 수축을 중심으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수상대성 이론에서 시간의 변화와 길이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빛의 속도가 운동하는 관찰자에 관계없이 항상 일정하다라고 하는 것, 그 가정에서부터 시작을 하죠. 그런데 실제로 빛의 속도를 측정하려고 시도해 본 분들이 바로 마이켈슨과 몰리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빛의 속도를 측정하지 못했죠. 빛은 하나의 파동이라고 생각하고 그 파동이 전달되기 위해서는 예전에 우리가 알기로는 탄성파들이 모두 다 매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빛도 매질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 거죠. 자, 그 매질 속에서 운동하는 우리 지구에서는 빛의 속력이 다르게 측정될 수 있다라고 하는 가설을 세우고 실험을 했던 거예요. 어떻게 하면 다르게 측정이 되냐면 간섭계를 한쪽 방향으로 놓고 지구가 움직이고 있을 때 바로 간섭계의 보강 간섭이든 상세 간섭이든 전혀 변하지 않는 한 상태를 만들어 놓는다는 거죠. 그 다음 간섭계를 90도를 돌립니다. 그렇게 되면 간섭계는 가로 방향과 세로 방향의 진행 거리가 광경로 차이가 달라지기 때문에 간섭 무늬가 나타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즉 에테르가 있다면 에테르 속을 통과하는 빛이라고 하는 것이 가로 방향으로 운동하는 거리와 그다음에 세로 방향으로 운동하는 거리가 다를 것이다 라고 가정을 했죠. 자,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빛의 속도는 측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에테르가 없을 때도 빛의 속도를 측정하지 못했고요. 어떻게 보면 에테르가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 가로 세로를 바꿔놓으면 빛의 속도가 다르게 측정이 될 수 있는 그런 관계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그거는 뉴턴의 상대성, 즉 속도의 덧셈 법칙으로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 실험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빛의 속도는 달라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한 그런 실험이 됩니다. 자, 아인슈타인도 그 빛의 속도가 일정하다라고 하는 거에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것을 정말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미 뉴턴의 상대 속력이라고 하는 것에 너무 익숙해져 있습니다. 뉴턴의 상대 속력 무엇인지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리면 가장 간단한 것이 이렇게 자동차 2대를 볼 수 있어요. 자동차 2대가 가고 있는데 여기는 도둑의 자동차가 매우 큰 속력으로 여기는 경찰의 자동차가 매우 그보다는 좀 느린 속력으로 가고 있다라고 했을 때 경찰이 본 도둑의 차의 속력은 어떻습니까? 경찰의 속력에 따라서 도둑이 가는 속력은 달라지죠. 만약에 도둑이 100km/h로 가고 있었고 경찰은 50km/h로 가고 있었다면 경찰이 본 도둑의 속력은 당연히 50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뉴턴의 상대 속력 개념입니다. 그런데 빛에서는 이런 것이 성립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성립되지 않고 항상 빛의 속력은 같다라고 하는 거죠. 즉 경찰이 여기 있는 도둑을 보는 것이 아니라 경찰이 라이트를 켜서 도둑에게 라이트를 갖다가 위쪽 상향등이죠. 상향등을 막 켜서 도둑에게 경고를 보낸다라고 했을 때 그
경찰이 본 상향등의 진행 속력이죠. 그것을 빛의 속력이라고 하는데 그 빛의 속력은 경찰이 내가 아무리 빨리 따라가려고 해도 빛의 속력을 보이지 내가 만약에 경찰이 뭐 3억 미터 퍼 세크가 아니고 뭐 2억 미터 퍼 세크로 달려간다라고 가정을 해도 이 빛의 속력은 3억에서 2억을 뺀 1억 미터 퍼 세크가 아니라 3억 미터 퍼 세크로 그대로 보인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우리 머릿속의 개념으로는 그것을 이해하기는 힘들지만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이 이 상대성 이론을 시작하는 사실 두 번째의 가정이고요.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가정은 써 있는 것처럼 모든 관성계에서는 같은 물리 법칙이 적용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대전제가 있어야만이 상대성 이론을 갖다가 논의할 수 있습니다. 모든 관성계에서 관성계라고 하는 것은 바로 가속 운동하지 않는 좌표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정지에 있는 좌표계나 아니면 등속 운동하고 있는 좌표계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특수상대성 이론에서 시간 팽창과 길이 수축을 이야기할 때는 항상 우주선과 지구에 있는 관측자를 예를 드는데요. 지구에 있는 관측자는 정지 관성계에 있습니다. 움직이지 않죠. 여기에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뉴턴의 운동 법칙 F는 ma라고 하는 그 물리 법칙이 우주선 굉장히 빠른 속도 0.99c와 같이 거의 빛의 속도, 이건 가정이죠. 빛의 속도에 근접하는 어떤 우주선의 속도를 가지고 있고 그 안에서 우리 우주인이 타고 있다고 생각할 때 그 우주인이 관측하는 모든 자연현상들, 특히 물체 운동에 관한 자연현상들의 물리법칙도 똑같이 뉴턴의 운동 법칙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두 가지의 가정이 전제되온 이후에 바로 상대성 이론의 시간과 길이를 측정할 수 있는 그런 바탕이 됩니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측정이 된다라고 알고 살아왔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간이 바뀔 수도 있고 다르게 측정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생각을 깰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동시성의 상대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시성의 상대성은 어떤 이벤트가 있을 때 그 이벤트를 관찰하는 사람들이 동시에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도 다르게 일어났다, 따로따로 일어났다라고 관측할 때도 있다는 거죠. 자, 여기에서 한번 봅시다. 왼쪽 그림 A라고 하는 것은 원래 요 A 5점에 관측자가 있습니다. 관측자, 옵저버라고 하죠. 그런데 이 옵저버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정지하고 있습니다. 길 가운데에 정지해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 길 가운데에 있는 정지한 관측자가 여기에 서서 있는데 왼쪽 A레에서부터 빛이 오고 오른쪽 B에서부터도 빛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빛이 같이 도착을 했어요. 여기에 두 개 번쩍하는 게 같이 느껴졌다라고 한다면 이 A라고 하는 정지하고 있는 관측자가 본 빛은 동시에 켜진 것입니다. 동시에 온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살펴봅시다. 원래 이 빛은 우리가 A에서 관측했을 때 정지한 관측자로 있었을 때는 동시에 켜졌어요. 그런데 내가 이번에는 오른쪽으로 등속 운동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런데 지구처럼 이렇게 빠르고 큰 것이 등속 운동을 하고 있으면 우리가 운동하고 있는 것을 잘 몰라요. 자, 이것을 그러면 요 네모칸을 지구계가 통째로 오른쪽으로 어떤 속도 V를 가지고 등속도 운동을 하고 있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O에게는 어떻습니까? O에게는 빛이 동시에 옵니까? 아니죠. 빛은 어떻게 됩니까? 네, 거리가 짧아진 B에서부터 오는 것이 더 먼저 도착을 하겠죠. 그 다음 A에서 오는 것이 더 나중에 도착할 겁니다. 즉, 그래서 동시에 측정이 되지 예제 않는다. 22-4번입니다. 따라서 B가 먼저 켜졌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의 이벤트도 관측자의 운동에 따라서 다르게 측정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쌍둥이 패러독스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우주를 여행하고 돌아온 동생과 지구에서 그 동생을 기다리고 있던 쌍둥이 형이 있을 때 누가 더 나이가 많은 것일까요? 지구에서 우리는 가만히 있다 생각했을 때 우주에 여행을 하고 돌아온 동생은 굉장히 나이가 젊습니다. 별로 나이가 많지 않죠. 그런데 우리 지구인은 굉장히 나이가 많지 않습니다. 즉 무슨 얘기예요? 두 사람에게 시간이 다르게 된다는 거죠. 음, 즉 우주선에 있는 그 동생의 시간은 굉장히 느리게 가요. 그리고 지구의 시간은 굉장히 빠르게, 아니 원래대로 가는 거죠. 자, 그러면 뭐 그런 예가 또 있잖아요. 특히 몇 년 전에 용했던 인터스텔라 얘기를 아마 상대성 이론 얘기할 때마다 들어봤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음.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그 시간이 얼마나 달라지는지를 한번 다음과 같은 어, 가정과 이론으로 계산해 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우리는 시간을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은 시계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 시계는 어떤 것으로 만드냐면 빛시계로 만듭니다. 일반적으로 시계라고 하는 것은 주기 현상을 이용을 하죠. 어, 그래서 뭐 이렇게 단진자가 있다. 근데 이 단진자가 왔다 갔다 라고 한다. 그러면 이 왔다 갔다 하는 한 번 주기 t를 갖다가 시계다, 시간이다 라고 뭐 할 수 있습니다. 1초 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우리는 아주 완벽한 시계로서 정밀한 시계로서 두 개의 거울을 놓고 거기에서 광자를 이용을 해서 빛을 쐈을 때 빛이 위아래로 거울을 왕복 운동하는 그때의 한 번을 t라고 하는 시간초로 정의를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첫 번째 우주선에 탄 우주인이 바라본 시간을 한번 알아봅시다. 여기 위에가 이게 거울이에요. 거울이고 우주선의 위에고 여기에는 사람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관측자. 근데 우주인은 일반적으로 우리랑은 다르죠. 우리는 그래서 지구에 있는 것을 하고 지구에 있는 관측자를 O. 그래서 여기는 정지한 지구, 여기는 우주선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구체적으로 본다면 여기는 지구를 옵저버, 그 다음에 여기는 우주선, 그 우주선은 O' 이 안에 사람이 또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때의 시간을 보면 우리가 시간은 속력과 거리로 알아낼 수 있어요. 근데 빛의 속력은 항상 c죠. 그러니까 이 천정까지의 높이를 갖다가 h라고 했을 때 걸린 시간은 c분의 2h다 라고 하는 것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즉 이것이 우리가 지금 시간을 측정하는 방법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속력과 우리가 알고 있는 거리를 가지고 시간을 측정한다 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에서 빛의 속력은 어떻습니까? C로 정지한 관찰자가 본 빛의 속력은 C로 일정합니다. 그래서 EH 나누기 C가 시간이다. 자, 그런데 이렇게 운동하는 관찰자 안에 들어있을 때 우리 지구랑은 다르죠. 그래서 여기를 T'이라는 첨자를 썼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지구에서 한번 살펴볼까요? 지구에 우리가 있는데 이때 어, 우주선을 바라보니까 우주선은 빛이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네, 아까 우주선에 설치한 그 시계 말이죠. 우주선이 이쪽에 있는데 이 우주선이 어떻게 돼요? V라는 속도로 오른쪽으로 가고 있죠. 그러면 이 안에 설치한 바로 여기다가 좀 그려주는 게 좋겠네요. 이게 바로 이렇게 보면 우주선. 이 우주선을 우리가 지구에서 바라본다 하면 이 우주선의 위로 올라갔다 내려오는 그 빛의 경로는 지구에서 봤을 때는 바로 올라갔다 내려오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바로 비스듬하게 올라갔다가 비스듬하게 내려오겠죠. 그것은 왜냐하면 우주선이 오른쪽으로 V라는 속력으로 이동하고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까지 걸린 시간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동한 거리는 얼마가 되겠어요? 그것은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니까 우주선의 속력 곱하기 여기에서의 시간, 이렇게 해주면 이 전체 0에서부터 끝까지 걸리는 시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거리를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지구에서 바라본 이 우주선에 설치된 시간을 한번 봅시다. 그러면 여기에서 빛이 오른쪽으로 갔다가 비스듬하게 갔다가 또 비스듬하게 내려오니까 전체 이 이동 경로를 뭘로 나눠줘요? 빛의 속력 C로 나눠주면 되죠. 근데 그 전체 이동 경로 중에서 지금 우리가 먼저 알아챌 수 있는 것은 한쪽의 이동 경로를 이렇게 알아낼 수 있습니다. 한쪽의 이동 경로가 지금 얼마로 나와 있는지, 아이쿠, 제가 다 지워버렸네요. 자, 한번 읽어보면 얼마만큼 나왔습니까? 루트 h제곱 플러스 v제곱에 네, 가로 열고 2분의 t 제곱이죠. 그것은 경로의 길이를 피타고라스 정리로 나타낸 거죠. 어떻게 피타고라스 정리로 나타냈습니까? 이렇게 되죠. 보면 여기 높이의 길이를 h라고 하고 요 x의 길이를 찾으면 되는데 요 x의 길이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니까 v 곱하기 2분의 t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높이 h, v분의 2분의 t 이거를 두 개를 제곱해서 루트를 씌우면 맞죠? 루트 제곱에 v제곱에 2분의 t의 제곱이니까 이것이 바로 한 변의 길이가 되죠. 그럼 두 변의 길이는 이거에다가 곱하기 2를 하게 되면 되고 그동안 빛의 속력은 이쪽으로 가든 이쪽으로 가든 어떻게 가든 C로 일정을 하기 때문에 전체 걸리는 시간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시간은 두 경로의 길이, 즉 요거는 이렇게 올라가는 길이, 내려오는 길이, 그렇죠? 그리고 그것 나누기 빛의 속력 C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에서 이제 t가 좌변에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우변에 이 루트 안에도 하나가 또 있죠. 그래서 이걸 루트를 벗겨주고 t를 묶어주고서 정리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양변을 제곱을 하면 되겠죠. t의 제곱은 네, c의 제곱에 4, 그 다음에 h의 제곱 플러스 v의 제곱, 그 다음에 2분의 t의 전체 제곱이다 라고 하는 것이 나오고 여기 있는 t를 좌변으로 이항을 하고 얘네들을 묶어줍니다. 그 다음에 얘를 갖다가 정리를 해주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나오냐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나타납니다. 네, 시간이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죠. 자, 빛의 속도가 일정하다라고 생각을 해주고 나서 우주선 내부에서 우리가 시계를 보고 그 걸린 시간을 측정을 하면 C분의 2H가 나와요. 근데 지구에서 그 우주선의 시계를 보고 그 우주선에 있는 시계를 볼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시계를 보고 시간을 측정을 해봤더니 루트 c제곱 마이너스 v제곱분의 2h가 나와요. 그거는 왜 그래요? 빛의 속력이 일정한데 빛이 지나가는, 즉 경로가 달라지게 측정이 되기 때문이죠. 운동하는 관찰자와 정지 관찰자가 하나의 물체의 운동을 갖다가 다른 경로로 측정을 합니다. 다른 사건처럼 보이는 거죠. 똑같은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측정하는 것을, 시계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어떤 장치를 만들어서 주기 현상을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간이 다르게 측정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조금 더 진행을 해 보려고 합니다. 여기 두 개의 식이 있죠. 왼쪽 식은 무엇입니까? 왼쪽 식은 시간인데 우주선에 관측자가 있고 우주선에 설치된 시계의 시간을 갖다 측정을 했을 때 그 값은 C분의 2H라고 하는 거죠. 자, 오른쪽 것은 무엇입니까? 여기에 지구에 사람이 있는데 무엇을 바라봤어요? 지구에 있는 사람이 우주선에 설치된 시계를 바라봤더니 그 시계의 광자는 이렇게 움직이게 되고, 따라서 그때 걸리는 시간을 갖다가 계산해 봤을 때 루트 c제곱 마이너스 v제곱의 2h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두 개가 같지 않는다는 것이고 둘과의 관계는 정말 얼마나 차이가 날까요? 라고 하는 것을 알아봅시다. 그러면 좌변에도 c분의 2h라고 하는 값이 있고 그 다음에 우변에도 여기에 c분의 2h라고 하는 것이 있으니까 t를 t'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분자 분모에다가 c분의 1을 갖다가 곱해주고 정리를 해주면 다음과 같은 꼴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결과를 보면 어때요? 예, 우리가 c분의 2h 꼴로 만들어줬고 나머지가 나옵니다. 그렇죠? 자, 색칠을 해볼까요? 여기에 c분의 2h 값은 있고 나머지의 루트에 1-c제곱분의 v제곱 값이 나온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값을 하나의 값으로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로렌츠 인자라고 하는 것을 쓰게 되는데요. 자, 무슨 뜻이냐면 여기에 있는 루트에 1-c제곱 v제곱 있죠? v제곱 이거에 1을 어떤 한 값마라고 쓰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c분의 2h는 t'이니까 이렇게 t라고 쓰자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값만은 한번 살펴보면 특별히 어떤 값이냐면 항상 1보다 큽니다. 왠지 한번 볼까요? 여기서 살펴보면 분모에 c분의 v의 전체 제곱이 되죠. 근데 c분의 v 값은 어때요? c가 항상 빛의 속력이고 물체의 속력, 우주선의 속력은 빛의 속력에 다다를 수 없다라고 하니까 이것은 항상 1보다 작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제곱해서 1에서 뺀 거기 때문에 분모는 항상 1보다 작고 따라서 이 전체의 감마 값은 바로 1보다 큽니다. 그러면 이 전체를 비교해 봤을 때 이제 시간은 어때요? t라고 하는 건 t'의 감마라고 하는 로렌츠 인자의 곱으로 표현이 될 수 있고 이 감마가 항상 1보다 크기 때문에 t는 항상 t'보다 감마배만큼 커집니다. 라고 하는 거죠. 등호를 써야 되겠죠. 즉 t'분의 t는 감마라고 쓸 수 있고 이 감마는 1보다 크다 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네, 누가 크다? 네, 지구에서 측정한 시간이 항상 크다. 따라서 이런 것을 갖다 우리는 시간 팽창이라고 부릅니다. 자, 시간이 팽창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시간이 많이 갔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우주인의 시간보다 지구에서의 시간이 많이 길어진 거죠. 그리고 우주에서의 시간은 느리게 간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특수상대성 이론이 실제로 그럼 적용되는 예가 정말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바로 뮤온이라고 하는 입자예요. 이 뮤온이라고 하는 입자는 우주에서 날아오는 우주선들이 지구 근처에 왔을 때 대기에서의 입자와 충돌에 의해서 발생되는 입자인데 그 뮤온이 우리 지구에서 실험을 통해서 발생되었을 때 그 수명을 갖다가 측정해 보면 그 뮤온은 약 2.2 마이크로세컨드의 수명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즉 발생된 다음 그 입자는 만들어진 다음에 아주 금방 사라진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 지구에서 측정한 뮤온의 평균 수명이에요. 즉 정지한 관찰자가 정지한 뮤온을 갖다가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럼 우주선이라고 하는 데에서 또 마찬가지예요. 우주선에 정지한 관찰자가 우주선에 있는 어떤 빛시계를 관찰을 했을 때 시간, 이것이 바로 지구에서 관찰한 지구에 정치한 뮤온의 시간을 갖다 측정을 하는 거죠. 그 시간을 뮤온의 생존 시간을 갖다 측정을 했을 때가 10-6승초, 약 6마이크로, 아니죠. 2.2 마이크로 세컨 정도 되니까 이것을 바로 우리는 고유 수명, 고유 시간이라고 하고 매우 짧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이렇게 가고 있을 때 얼마나 갈까요? 진행을 한다고 하면 이것이 운동을 한다고 하면 얼마나 진행 거리가 나올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렇게 얼마 되지 않습니다. 매우 수명이 짧기 때문에 약 659m 정도 진행을 하게 되면 사라진다는 거죠. 탁 만들어지고 쭉 계속 날아가서 사라질 때까지 700m도 못 간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어떻게 해놓고 계산을 했을 때냐면 뮤온의 수명이 2.2 마이크로세컨이고 얘가 굉장히 빠르게 가서 0.998 C로 간다고 했을 때 계산을 한 결과예요. 즉, 이 뮤온은 굉장히 빠르게 운동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0.998 C로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우주에서 온 우주 입자가 대기 중에서 만들어진 뮤온을 만들어내고, 즉 대기 중에서는 그 만들어진 뮤온이 한 600m 지나고 나면 사라지기 때문에 수명이 다해서 없어지기 때문에 우리 지구에서는 그 뮤온을 관측할 수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아주 관측하기가 힘들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겠죠. 1km 이내에서 뮤온이 발생해야 되니까요. 그런데 실제로 실험을 해보면 그 뮤온은 계속해서 관측이 되고 있어요. 지금 이 순간도 우리 몸을 뚫고 지나가는 뮤온이 1초에 몇 개씩 된대요. 자, 근데 우리는 그 뮤온이 굉장히 빠르고 매우 작은 입자이기 때문에 우리 몸에 강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몸을 그냥 뚫고 지나가서 우리는 몰라요. 자, 그런데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어떤 시계로 보면 상대론적 시간으로 한번 이 뮤온이 진행한 거리를 갖다 알아보자는 거죠. 자, 즉 뭐냐면 우리는 정지한 관찰자예요. 그리고 나서 자, 뮤온에다가 빛시계를 하나 실어주는 거죠. 자, 여기에 우리는 정지해 있습니다. 그리고 뮤온은 슈잉하고 날아갑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뮤온 뮤온을 딱 확대하고 이 뮤온을 확대한 거예요. 그 안에 시계를 갖다가 설치해 줍니다. 빛시계를. 그리고 나서 이때의 빛시계는 위아래로 이렇게 진동을 하고 있고 여기서 시간을 바라보는 거죠. 그러면 이때의 정지한 관찰자가 본 이 뮤온계의 시간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던 상대성 이론의 시간으로 보면 t는
감마 곱하기 t 프라임이죠. 자, 그래서 대입을 해보면 감마라는 값이 얼마가 나올까요? 네, C에다가 C를 넣고 V에다가 0.998을 넣고 감마 인자를 계산해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어떻게 되냐면 여기요. 1 마이너스 C분의 V제곱인데 C는 약분이 되고 V만 남아서 분모가 0.998의 제곱입니다. 자, 그것을 매우 작은 값을 1에서 빼준 다음에 루트를 씌우고 이것을 계산한 다음에 바로 뭐예요? 뮤온의 고유 시간의 수명을 갖다가 곱해주게 되게 되면 그 값이 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초가 됩니다. 많이 늘어났어요. 10의 마이너스 6승초에서 10의 마이너스 5승초로 10배 정도가 늘어난 거죠. 10배. 예. 즉, 시간이, 수명이 바로 미온의 수명이 지구에서 바라보면 어떻게 되냐? 매우 빠르게 지나가고 있는 미온의 수명은 바로 10배 정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이때 진행한 거리도 어떻게 되겠어요? 10배 정도가 빨라지겠죠. 그래서 진행한 거리를 계산해 보면 어때요? 이렇게 되고 약 10km 정도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와우!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 대기권을 진입했던 어떤 입자가 대기에 있는 공기 입자들과 만나서 발생되는 미온은 지표면까지도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 거죠. 자, 그래서 지표면에 미온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다는 이 사실을 갖다가 알아봤고, 그런데 정지한 미온의 수명을 갖다 측정해 보면 도저히 그럴 수가 없고, 근데 이 두 가지가 다 맞으니까 바로 상대성 이론에 따른 시간이 다르게 측정되는 것이 더 정확하다라고 하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자, 앞에서 우리가 시간 팽창을 굉장히 오랜 시간으로, 자꾸 시간 얘기하니까 좀 이상하네요. 우리가 공부를 했고요. 이번에는 길이 수축입니다. 길이 수축은 시간 팽창을 그대로 이용할 것이기 때문에 짧게 설명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길이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 우선 어떤 길이냐면 아주 먼 길이에요. 여기에는 지구가 있습니다. 지구. 그리고 여기에서는 아주 멀리 있는 1광년, 2광년 떨어진 또 다른 우주의 은하가 있다라고 해봅시다. 그럼 지구에서부터 저 은하까지의 거리를 한번 측정해 보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구에 있을 때 측정을 하게 되면 어떻게 측정을 합니까? 네, 거기까지 레이저건을 쏴서 갔다가 돌아오는 걸리는 시간을 측정을 하면 되겠죠. 가정이니까 그렇게 했다라고 봅시다. 지금 그렇게 측정을 하고 있잖아요. 빛을 레이저건을 쏴서 저쪽에 달이 있다. 그럼 달에 빛을 쏴서 달에 맞고 돌아오는 매우 미약하지만 그 레이지 빛을 검출을 해서 달까지의 거리를 잰다. 이것이 거리 측정 방법이에요. 자, 그렇게 측정한 거리가 있습니다. 이러한 거리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측정하는 거리죠. 그래서 그 거리를 고유 거리라고 하고 L이라고 쓰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우주선을 보내봤어요. 우주선아, 네가 가서 거리를 한번 측정해 봐. 네가 갔다 오면 되지 않겠니? 하고 이렇게 우주선을 보낸 거죠. 자, 우주선도 열심히 그러면 날아갑니다. 그래서 우주선에 있는 관측자가 있고 이 우주선은 V라는 속도로 가고 있고 이때 거리를 측정을 하고 싶은 거예요. 운동하면서. 자, 그래서 거리를 측정을 해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거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무엇과 무엇으로 알 수 있다고요? 네, 속력과 시간으로 알 수 있잖아요. 바로 그러면 우주선에서의 속력과 그 다음에 시간을 사용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거리는 속력분의 시간이니까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습니다. 아니죠.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그럼요. S는 VT. 네. 이런 실수를. 네,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그런데 우주선은 시간을 측정할 때 어떻게 측정을 합니까? 자신의 시간을 측정을 하겠죠? 지구의 시간으로 쓰지는 않겠죠. 자, 자구의 시간을 갖다 T'이라고 고유 시간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고유 시간은 어떻게 표현이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네, 지구에서의 측정한 시간으로도 표현이 가능하죠. 바로 시간 팽창 관련된 식이죠. T'은 네, 감마 곱하기 T로 쓸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것을 대입을 하게 되면 결국 거리는 V 곱하기 감마분의 T가 되죠. 자, 역수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면 이 VT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우주선의 속력 곱하기 T는 지구에서 시간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바로 지구에서 우주선을 보내서 되돌아오는데 걸리는 시간을 측정하고 그때 거리를 계산한 결과가 되겠죠. 자, 그러면 그것이 L이고 그런데 거기에다가 어떻게 해야 되냐? 감마로 나눠주면 그것이 우주선에서의 측정한 거리가 되죠. 그럼 이번엔 어때요? 감마가 항상 1보다 크기 때문에 L은 L'보다 항상 작은 값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자 L' 나누기 L은 이렇게 되죠. 감마분의 1 그리고 감마는 항상 1보다 크니까 L'이 L보다 항상 작다. 즉 우주선에서 측정한 거리는 바로 지구에서 측정한 거리보다 항상 작다라는 거죠. 자, 결론은 운동하는 개에서 측정한 길이는 바로 정지한 개에서의 측정한 고유 길이보다 작게 측정이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빨리 운동하면 빨리 운동할수록 감마값은 커지기 때문에 바로 그 거리의 차이도 커진다는 거죠. 자, 우리가 두 가지에 대해서 다 알아봤는데 이번에는 길이 수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결론만 생각해보면 네, 시간은 팽창하고 길이는 수축합니다. 어쩔 때 시간이 팽창합니까? 네, 정지한 상태의 관찰자가 운동하는 물체의 시간을 측정을 하게 되면 바로 그 시간은 팽창합니다. 어떨 때 길이가 수축합니까? 운동하는 관찰자가 정지한 두 물체 간의 거리를 측정을 할 때는 바로 그 거리가 짧아집니다. 자, 즉 운동하는 관찰자는 길이 수축을 갖다가 측정을 하게 되고 경험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정지한 관찰자는 운동하는 물체의 시간의 팽창을, 시간의 지연을 바로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동시에 경험할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면 재미있습니다. 자, 길이 수축에 대한 예제입니다. 이 예제는 유언처럼 실제로 존재하는 어떤 자연 현상 그리고 사람들이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가상의 예를 가지고 왔어요. 자, 특히 한번 보면 여기에서는 일정한 속도로 달리는 기차가 있는데 이 기차는 5분의 4c로 달린대요. 5분의 4c 왜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요? 그냥 0.8c라고 하면 편할 텐데요. 빛의 속도의 0.8에 해당하는 속력으로 달린다. 이런 기차를 타본 적이 없고 탈 수도 앞으로 탈 수 있을까요? 네. 그런데 이 우주선이라고 합시다. 우주선에서 0.8c로 하고 있는데 이 기차가 100m 이동했대요. 아이쿠, 100m는 엄청 조금일 텐데 100m 이렇게 이동을 했습니다. 거리가 이만큼 이동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면 이 거리는 어떻게 돼요?
기차 안의 관측자가 100m 이동했다고 측정하는 동안 했으니까 이게 바로 뭐예요? 수축된 네, 거리죠. 줄어든 거리예요. 누가 본 거예요? 바로 이 우주선에서 있던 관측자가 측정한 자기가 이동한 거리가 100m죠. 100m 달리기 열심히 기차를 타고 0.8c의 속력을 했어요. 자, 그런데 이것을 누가 지켜보고 있습니까? 네, 거대한 지구에 있는 지구인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구인들이 봤을 때는 이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100m보다 짧을까요? 길까요? 네, 100m보다 길다는 얘기죠. 바로 운동하는 관찰자가 본 게 줄어든 길이를 본 거니까 우리가 봐서는 길어진 길이를 본 겁니다. 우리가 본 길어지는 길이는 어떻습니까? L은 네, L 프라임 곱하기 감마만큼 길어지죠. 자, 그럼 L 프라임은 지금 100이라고 했고 감마는 얼마일까요? 감마. 네, 감마는 자, 여기 감마식을 갖다가 집어넣어야 되겠죠. 이 감마식 여러분들 꼭 암기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감마는 루트의 1 마이너스 C분의 V의 전체 제곱분의 1. 그쵸? 자, 이것을 V에다가 0.8C를 갖다가 집어넣으면 0.88에 64가 되고 그러면 1 마이너스 하면은 0.36이 되니까 네, 분모가 0.6이 되나요? 네, 0.6분의 1 이렇게 되나 봅니다. 그러면 여기는 0.6분의 1이니까 바로 10분의 6이 되고 6분의 10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는 3분의 5가 될 거고 그러면 답은 3분의 500m가 되겠죠. 네, 이번에도 C에다가 0.8, V에다 0.8을 집어넣으니까 딱 떨어지게 감마를 계산할 수 있어서 참 좋네요. 네, 0.8이라는 숫자가 왜 잘 나오는지 계산기를 안 써도 되기 때문에 그렇게 나온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눈치채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이거 열심히 지우는 이유는 여기에 아마 이렇게 답을 써놨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3분의 500m 정도 나온다라는 결론이 되었고요. 자,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공부하고요. 다음에는 우리가 뭐 질량에 대한 상대론을 그리고 에너지에 대한 특수 상대론 그 다음에 또 뭐 일반 상대론 이런 얘기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